네, 잠시 외교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북한의 대남 강경 수위 높아짐에 따라서 외교 안보 라인을 좀 재정비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른바 86그룹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통일부 장관 후임설 이런 얘기가 오늘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소위 그 지라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식통으로 네. 많이 여의도에 돌고 있죠. 여러 버전이. 근데 아마 뭐 검증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면 뭐 다수를 놓고 동시에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검증에 들어갔다가 네. 그 검증이 통과하면 임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뭘 통분에 통과해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도 사실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해왔던 그런 그룹들이 교체됐다가 외교 라인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 팀들이 네. 복귀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서로 좀 어떤 입장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카운터 파트너들로 어떤 창구들이 어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뭐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장 그 실무적인 라인에 배치하는 것이 이번 인사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누가 봐도 이인영 의원이나 뭐 임종석 그 전 실장은 이제 현 정부의 실세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전대협 일기 의장. 한 사람은 네. 아니 이인영이 일기 의장. 일기. 전대협 예, 일기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임종석은 숫자를 3기인가 그렇죠. 네. 이기가 오영식 전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이 우리 다 학교 다녔던 그 같은 세대인데 누구보다도 이제 현 정부의 실세고 또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또 다만 그런 그 세간의 평은 있습니다. 특정 이념이나 이런 거에 치우친 그런 그 운동권 출신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과연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대외 정책, 국제 관계 속에서의 외교 정책 속에서의 어떤 부문 정책으로서의 대북 정책이 필요한데 너무 어떤 민족 감정이라든지 좀 폐쇄된 이념형 그런 대북 정책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이인영이나 아니면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북한하고는 얘기가 잘 통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제 평가는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은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여러 가지 동맹의 문제 또 이제 4강의 문제 이런 게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이인영 의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앞서 그 4.15 총선 이후에 저희 뉴스온에 출연해서 지난 이른바 조국 정국을 관통하면서 86그룹들의 어떤 공정의 가치, 그 다음에 기득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이제 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6그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뭔가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네. 모든 정치를 책임지고 임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작둔날 위에 선 심정으로 저희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들이 잘하면 세대 간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잘못한다면 저부터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배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그 김현철 전 장관 후임으로 북한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실제 아직 국회 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은요. 두 분 보실 때는 좀 전에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이제 같이 또 거론되는 것이 뭐 외교안보 라인이다 보니까 뭐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또 국정원장까지 인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정원장에는 예, 아마 뭐 통일 장관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교안보 라인, 청와대 이 라인의 교체도 함께 지금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것으로 뭐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북한만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
그 특화된 능력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함께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나 이인영, 그다음에 뭐 서훈 국정원장의 뭐 이동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정인 특보의 발탁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모두 우리 한국의 그 현대사에서 정말 치열한 국제관계, 남북관계 이런 속에서 아주 균형된 그런 감각들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 인사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도 국방위원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북한을 보는 눈과 세계를 보는 눈의 균형들이 다 생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왔고 앞으로 또 추구하고 싶어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힘을 실어줄 인물들이죠. 네. 그런 면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띨 그런 기대감은 가져봅니다만은 이것이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사회의 그 북한의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당면 과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거를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그 드레스덴 연설인가요? 잘 기억하는 거기 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대박을 치는 연설, 예.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것에 얼마나 대박론. 그렇죠, 대박론 하셨잖아요. 꿈과 목표는 좋았지만은 수단, 그러니까.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우 의원님 적어도 우리 목표는 언젠가일지는 모르지만 통일이고 평화 통일이어야 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단은 전부 평화와 협상과 외교에 의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에 우리가 일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화와 평화는 좋습니다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예적, 굴종적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외치셨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를 합해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얼굴이 뭐 국정원장 후보에도 있고 뭐 국가안보실장에도 이제 물막 하마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언론을 종합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뭐 관련성 부인했어요. 뭐 어제도 제가 좀 잠깐 만났는데 어제도 부인하던데요, 직접. 뭐 어디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종석 통일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서는 임종석 실장이 어떤 통일 남북 관계 이인영 의원. 이인영. 임종석 예. 실장이 통일의 자산 뭐 남북 관계의 자산으로 정말 훌륭한 자산이지만 예. 그러나 통일부라고 하는 제한적이고 정형화된 역할에 갇혀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는 적합지 않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말들이 그러면 기용하려면 그것이 아니면 안보실장이나 뭐 국정원장이나 뭐 이런 것에 기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여튼 어제 본인은 정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박수현 전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인사 하마평이 언론에 이제 흐른다는 거는요. 뭔가 청와대 뭐 핵심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준 거거나 살짝 언급해서 언론의 차지 지면에 이제 나오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설이 나오면은 요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청와대 비서진들 폭넓게 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외교안보 라인의 그 일부 교체에 해당이 될 것이고 아마 그 개각 요소가 좀 더 넓게 생길 때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과 뭐 개각이 예. 함께 맞물려서 뭐 그때 타임에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핵심 비서진의 어떤 개편보다는 외교안보 라인의 원포인트 개편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설에는 지금 국방부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럼 외교부 장관도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외교안보의 가장 핵심 축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이란 말이죠. 예. 지금 근데 그 여러 자리가 지금 이제 교체설이 나오는데 글쎄 이걸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을 그 여력이 있을지 또 이제 또 청문회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되려면 국회 상황하고도 이제 이게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고민이 많아지겠죠. 뭐 국회 상황이야 여러분 아시지만 의석수가 민주당에서는 뭐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냐 아니면 대폭 경질이냐 소폭 교체냐는 국가안보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지켜보고 저희 이야기는 되게 신중하게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네, 전영우의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